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미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을 공개하며 북한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생일 경축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열병식 준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중국과는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계기로 더욱 밀착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전격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핵실험 중단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5차례의 지하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 이갱이 오늘 오전 폭발로 해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3년 9개월이 흐른 지난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그간 대미 신뢰 조치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신뢰의 상징과도 같았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북한은 새해 들어 벌써 4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차례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 요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선목표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결국 대북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물들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20개까지 실을 수 있는 핵잠수함 네바다를 괌 해역에 입항시켰고 이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ctual tangible security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take that very seriously. So there's no devaluing at all.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북한 발표에 즈음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하고 있는 대치전선이 상당히 분산돼 있고 집중력을 좀 갖고 있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못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신들이 계획한 전략무기 개발을 최대한 이 시기를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북한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와는 별도로 경제난 타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1년 반 만에 재개됐는데요. 본격적인 육로무역 재개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 13개의 화물칸에 단 북한 열차가 단둥 시내로 건너옵니다.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넘어온 것은 2020년 9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조선에 첫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화물열차는 남단둥역 창고에서 의약품과 생필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이튿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차가 돌아간 지 1시간 뒤엔 북한 화물열차 한 편이 추가로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夜拍，不准拍啊！不准拍，为什么？这里不让拍照的过场。 타일 박스를 가득 실은 대형 화물 트럭이 도착하자 작업 인부들이 열차 화물칸에 쉴 새 없이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에 100만 세제를 준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나 타일, 강제 이런 건설 자재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북 소식통은 앞으로도 매주 2차례에서 3차례 정기적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과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双方将在确保防疫安全的基础上做好这项工作，助力中朝正常贸易往来。 설 명절과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이 필수 물자를 공수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한편으로는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국경 개방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중 행보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발사 때까지만 해도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던 중국이 북한의 도발 책임을 우회적으로 미국에 돌렸습니다. 呼吁有关方面着眼半岛和平稳定大局，坚持对话协商的正确方向，共同致力于推进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 왕이 외교부장도 직접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질서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북미 대치 국면에서 북중 밀착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 소위 어떻든 적응하고 어떻든 대응하면서 계속 무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완충 장치 또 어떻든 자신의 어떤 지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북중 무역 소위 이제 이 화물열차를 다시 재개하는 행보를 한 것은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연동이 돼 있다. 지난 20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중 관계 전문가와 북한의 의도 또 향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선양 주재 총영사를 지내신 신봉섭 광운대 초빙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 교수님은 베이징 선양에 계시면서 이제 북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 또 ICBM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북한이 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구두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행동이고요. 실제로 핵 고도화 또는 ICBM 시험 재개를 하려면은 여러 단계의 그 상황 악화와 충돌이 좀 반복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중국의 그 베이징 올림픽과 3월 초 양회 개최에 재를 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한국의 그 대선 이전에 지나치게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북한의 이른바 이런 모라토리엄 철회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20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네, 교수님, 북한이 2년 전에도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막상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켜오던 약속을 왜 지금 와서 깨겠다는 건가요? 네,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선의를 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선제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 하노이 회담 실패와 함께 아무런 보상을 받은 게 없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현상 변경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충돌 위기로 미국의 전선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서 북한이 미국을 흔들어 보려는 진영 편승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미국은 지금 미중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한 그런 상황. 사실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신경 쓸 만한 여력이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선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공조 라인을 재정비하는 수준에서 절제와 관리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분간 북미 그 대화의 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공세적으로 긴장 조성을 해왔다는 점에서 3, 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의 그 수위에 대해서도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는 조금 더 밀접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실 코로나 백신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전면적인 국경 개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화물열차 재개가 됐는데 이것이 북중 교역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그 전면적인 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년간 그 국경 무역이 봉쇄된 상태에서 쌓여 있던 그 수입 화물과 그 의약품 등의 그 긴급 물자에 대해서 단동에 국한해서 그리고 육로가 아닌 철로로 제한적으로 그 허용하는 일시적인 화물 통행 재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통 크게 받으려고 북한이 그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0일 그 노동신문에서 그 봉쇄 위주의 방역 기조를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그 방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아마 곧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의 이런 일련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자세,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지금 북한이 ICBM을 만약에 더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중국 입장도 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그 긴장 조성에 대해서 내심 그 경계를 하고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유엔의 그 추가 대북 제재에 동조하기는 그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대북 압박 기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그러면서 그 북한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관리를 해 나갈 거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 행사에 그 악영향이 없는 그 시점이라면은 미중 갈등의 그 전략적 지형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그 위기 조성을 그 방관하거나 또는 그 북중러 3국 연대를 그 이용하는 그런 그 이중 행보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북중 양국은 필요에 따라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전략적 공생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봉섭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나 교복 스타일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북한의 방직 공장과 가방 공장들도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학기에 북한 학생들은 어떤 가방을 메고 또 어떤 교복을 입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커다란 동물 모양의 가방부터 깔끔한 민무늬 가방까지. 최근 북한의 청진 가방 공장에서 새로 만든 학생용 가방입니다. 가방 생산의 다성화, 다양화 이것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도안 창작가들이 중요한 몫을 찾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들과 요즘 북한의 청소년들 기호에 맞춰 그림이나 색깔,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색깔 선정,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소나무 책가방도 새학기를 앞두고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밝은색 바탕에 무늬가 박힌 소나무 책가방들은 북한의 최신 유행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과 또 그 학부형들이 의견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방이 점점과 부족점을 찾아내면서 지난해 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선 새로운 교복 도안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학생 교복도 춘추복과 하복으로 나눠지는데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무게감이 있는 어두운 색을 입게 됩니다. 북한의 방직 공장들도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천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친부모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교복을 또다시 내준다고 생각할 때 진짜 얼마나 위대한 품에 자기 자식을 맡겼는가 하는. 공장 직원들은 방직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경쟁까지 벌인다고 하는데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질 좋은 가방과 교복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과 교복을 갖춘 북한 학생들이 개성까지 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남성의 기대 수명은 67살. 우리나라와는 13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북한 남성들.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하여 의사를 찾아가는 율이 50%나 낮습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가라고 중년 남성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벼운 산책을 했는데도 숨이 찬다면 그냥 넘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심장 반막증, 심근증, 호혈성 심장병 등이 심장기능 장애로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어지럼증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거나 저혈압 증상일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짚어줍니다. 또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한테도 흔히 발병한다는 역류성 식도염. 북한 매체는 어떤 예방법을 권하고 있을까요? 알코올이나 햄, 꼴바사와 같은 고기 가공품들, 탄산 단물이나 커피 등 자극성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남성의 기대 수명은 67살로 여성보다 7살 가까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과는 13년이 넘는 격차가 났는데요. 북한은 2016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때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한 건강 프로그램까지 방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민들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탕감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농민이 어떻게 국가에 빚을 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네, 정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협동농장 농민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빚을 탕감해준다면 북한 농민들의 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마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새해 들어 열린 농촌발전 골기대회. 농업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농사 차비에서부터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황해남도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농촌 발전 집중 지역으로 직접 거론한 곳. 농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새해 농업 생산량을 더욱 늘리자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평안남도의 이 협동농장에서는 거름 전투가 한창이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섞는 손길이 분주하다. 농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늘 죄책감을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번 전원회에서 특혜조치까지 다 취해주시는 경리하는 청비성지의 운정과 사랑에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하자고 지금 온 농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0년 계획을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협동농장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 조치를 선포하셨습니다. 북한의 국가기관은 학교나 병원과 같이 100%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공장이나 기업소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기관들도 존재한다. 협동농장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독립채산제 기관이다.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정부 계획량도 달성해야 하지만 추가 생산량은 협동농장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가에 빚을 지게 된다. 농사에 필요한 물이라든지 전기, 비료, 농약, 농기계,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살림집 건설과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우선 그 보장을 받고 현물로 대부 상환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발표한 다수왕 농민은 6만 8천여 명. 나머지 농민 300만 명은 대부분 국가에 빚을 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협동농장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농민들도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60년, 70년대는 괜찮았습니다. 80년대까지 그저 노임도 주고 배급도 주고 하니까 지네 잘 살지는 못해도 골고루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빚 탕감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대 심각한 자연재해가 북한에 덮쳤고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최악의 경제난까지 겪게 된 것이다. 결국 식량난을 걱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 농민들의 채무는 더욱 쌓여갔다. 군대와 사회안전부와 같은 이런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량 공급이 진행되지 못하면 국가의 운영 전제 자체가 이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현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내는 것만 열심히 이제 받아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되고 또 개인은 결국은 이제 굶주리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북한의 농업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요 경제 과업으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시설을 자주 들르면서 농업개혁 정책도 발표했다. 대표적인 농업개혁이 바로 포전 담당제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의 경작 단위를 세분화해 초과 달성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가별 인센티브제를 통해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지난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작업반의 모든 농장원들이 많은 분배 몫을 받았습니다. 분조 관리제에 의한 포전 담당 책임제가 실시되자 한 해 한 해 분배 몫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포전 담당제를 경험한 탈북민은 별 효과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북한 농촌 지역 농가밭 대부분이 지력이 떨어지고 농기구와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이 할당한 생산량조차 채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땅도 산성화됐지 비료도 국가에서 잘 대주지 못하지. 우리 농장이 예를 들어 10톤을 받았다. 그 10톤을 받았는데 그 10톤이 생산 이제와 같은 이런 자연재해, 그다음 비료 모자라고 노력 부족, 집중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 10톤을 생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빚 한감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농업 생산량을 높여 농민 스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북한 농촌은 그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농업 기반 시설도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북한 지역의 농업생산 농업 부문의 실정이 비료, 농약, 농기계가 부족한 상태고 이런데 이제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총동원령을 내서 많은 그 노력만 이제 투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만 투하한다고 해서 농업 생산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저하는 또다시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 빚이 절대 탕감될 수 없는 앞으로 계속 쌓여만 갔지 빚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 장부상 그 숫자 하나 걷어내는데 불과한 거지 앞으로 계속 빚이 쌓일 거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농민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적인 중대 조치는 열악한 현실의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농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갈 수밖에 없다. 네, 올해 카타르 월드컵은 이례적으로 겨울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지 않아서 불참이 확정됐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국제대회에서 우리 북한 선수들 경기를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최윤 리포터, 북한에서 공점 찾다는 탈북 청년들이 모아서 이 축구단을 만들었다고요.
네, 찰북 청년들이 모인 숭이FC 축구단인데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북한에서는 도대회에 나갈 정도의 축구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 선수들 축구 실력이 참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 면면이 화려했는데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이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공을 차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숭이FC 선수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는 한 축구장.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날씨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팔다리 운동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탈북 청년 20여 명으로 구성된 숭이FC. 1980년 설립된 탈북민 단체 숭이 동지회가 지난해 말 창단한 축구팀입니다. 한국 사람의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탈북민 한 명이 너무 외롭고 해서 또 이렇게 울부가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모여서 이제 이런 축구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사회 정착에서 모르는 문제도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숭이FC에는 북한에서도 이름난 축구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죠. 여기 미드. 이렇게 자기 자리 알겠지? 둘이 가운데야. 가운데고 성림이 오른쪽 윙.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뭐 도대회나 무슨 시군 무슨 그런 대회들 일단은 나온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교육받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강용호 감독은 북한에서 도대표로 뽑힐 정도로 유망했던 축구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2020년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숭이FC와 남쪽 사람들로 구성된 예람FC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텐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양 팀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경기. 창단 3개월의 신생팀 숭이FC는 아직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젊은 패기로 무섭게 삼촌뻘 되는 베테랑 조기 축구팀을 몰아붙입니다.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상대팀인 예람FC의 코너킥 상황.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취점에 성공합니다. 공격 횟수가 많긴 한데 계속 그 상대방 속공이 많이 위협적인 것 같아요.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예람FC. 하지만 골키퍼의 선방이 번번이 막히고 마는데요. 숭이FC의 역습 상황. 김신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며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 1대1입니다. 이긴다고 믿어야죠. 아무래도 들어가면은 승부욕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경기는 이겨야죠. 접전이 이어지는 경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가 별로 안 나와요. 경기장 밖으로 옮겨진 숭이FC 선수. 괜찮은 걸까요? 예, 괜찮아. 킥할 때 다리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더 이상의 득점 없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전했죠. 이게 스피드도 좋고 킥도 좋아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경기 결과를 떠나 이렇게 함께 뛰면서 숭이 FC 선수들은 한국 사회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이 저를 또 좋게 대해주고 더 잘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프고 실수도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 않았는데요. 탈북민 축구단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조성림 씨. 북한에 있을 때는 도 대표 선수로 선발될 정도로 축구 실력이 뛰어나는데요. 하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선 미용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고향에 대한 얘기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상당히 적었어요. 축구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안정되고 또 같이 추억하면서 되게 웃을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축구단이 자리를 잡게 되면 북한의 또래 청년들과도 공을 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나중에 막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승부보다 서로 매너가 중요하구나. 스포츠만이 아닌 인생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매너가 중요하다 이런 깨우침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남북한의 축구 경기는 2019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은 TV 중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남북한 축구 교류가 시작되는데 숭이 FC 선수들의 열정이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북한 방송에도 유명 요리사가 나와 조리법을 알려주는 요리 상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의 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